한 천재 바둑 기사가 단 5분 만에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던 그 손이 이번엔 너무나 빨리 멈췄습니다. 10년 전 인류를 대표해 AI와 맞붙어 유일한 1승을 안겨준 바로 그 남자,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꺾은 프로그램은 이세돌 본인이 AI와 대화를 통해 30분 만에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한한 진화를 거듭하는 AI 시대. 지금부터 함께 그 현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그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6년 3월 서울 한복판의 포시즌스 호텔 대국장. 전 세계 수억 명이 화면을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상대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였습니다. 당시 이세돌 구단은 4패 1승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그 1승 하나가 전 세계에 전율을 안겼습니다. AI가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만큼은 넘볼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 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이번에도 AI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 5분, 천재 바둑 기사가 복귀할 시간조차 없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10년 전 4번의 패배에서도 끝까지 판을 읽으며 버텼던 그 눈빛이 이번엔 너무도 일찍 꺼졌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꺾은 프로그램의 정체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6년 알파고의 개발을 위해 수백억 원의 개발비, 수천만 건의 기보 데이터 학습, 구글의 최정예 엔지니어 군단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세돌 본인이 AI와 대화를 나누며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자도 서버도 억 단위 예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10년 전의 알파고는 오직 바둑 하나를 위해 설계된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신이었지만 바둑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대화로 목적을 이해하고 코드를 짜고 오류를 스스로 잡아내며 결과물까지 내놓습니다. 이세돌이 바둑 앱을 만들어줘 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AI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30분 안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과 AI 사이의 관계 자체가 재정이 된 순간입니다. 10년 전 우리는 AI를 이겨야 할 상대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세돌 본인은 말합니다. AI와 대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게임의 룰은 무엇일까요? 이제 판을 가르는 건 누가 더 강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AI를 더 잘 지휘하느냐, 그 차이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지휘의 핵심은 하나의 기술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열광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이 돌아왔습니다. 글을 써달라면 글이 나왔고 코드를 짜달라면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근본적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 한국어로 풀면 자율행동 AI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마치는 AI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파일을 열고 오류가 나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스스로 굴러갑니다. 이게 단순한 업그레이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코파일럿을 활용한 코딩 작업의 80%를 AI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잡고 AI는 실행합니다. 고객 응대 시스템에서는 AI끼리 역할을 나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죠. 한 AI가 고객의 불만을 분석하면 다른 AI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또 다른 AI가 답변 문구를 다듬습니다. 사람은 최종 승인만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여러 AI가 조직처럼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를 짜는 AI, 디자인을 입히는 AI, 오류를 검사하는 AI가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빛의 속도로 소통하고 24시간 쉬지 않으며 월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세돌이 30분 만에 바둑 앱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몇 년이 걸렸을 작업이 AI 군단의 협업으로 한 끼 식사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앞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노동시장의 권력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정답을 찾는 능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지휘하는 능력으로 가치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AI는 목적과 방향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세돌이 바둑 앱을 만들어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30분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 한 문장, 그 방향 설정이 없었다면 AI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은 이미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AI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냉혹한지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AI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AI를 검색창으로 쓰고 있습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복사하고 제출합니다. 이건 최고 연봉의 엘리트 인력을 고용해놓고 커피 심부름만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지휘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쪼갭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AI 도구를 투입할지 결정합니다. 중간 결과물을 검토하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AI는 단순한 도구에서 실질적인 팀원으로 격상됩니다. 이 능력을 실리콘밸리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벌써 구식이 됐습니다. 지금은 더 넓은 개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 하나하나에게 박자와 강약을 지시하듯 AI 오케스트라에게 역할과 순서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AI를 잘 다루는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 통찰력입니다. 고객의 감정을 읽는 능력, 시장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는 감각, 조직 내부의 역학을 파악하는 눈, 이런 것들은 AI가 아직 흉내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간적 통찰이 AI 지휘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변화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대기업 공채에서 AI 활용 능력을 평가 항목에 넣기 시작했고, 스타트업 채용 공고에는 AI 툴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분이라는 문구가 기본값이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코딩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 문제를 풀었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결국 지휘자의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선명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가장 영리하게 자원을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업무 중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AI 직원에게 처음 맡겨야 할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매일 아침 시장 뉴스를 정리해 보고서를 쓰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잡아먹던 일이었습니다. AI에게 정보 수집, 분류, 요약까지 단계별로 임무를 부여했더니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1시간 45분, 그는 보고서의 해석과 새로운 제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그 덕분에 보고서의 질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AI를 도입한다는 건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 실행에서 판단과 기획으로, 정보 수집에서 통찰과 해석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같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밀도의 차이가 1년, 3년, 5년 뒤 개인의 몸값과 조직의 경쟁력을 가릅니다. 변화는 이미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 업계에서는 AI가 판례 검토와 의견서 초안 작성을 맡고, 변호사는 전략 수립과 의뢰인 설득에 집중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AI가 영상 판독과 초진 데이터 분석을 처리하고, 의사는 최종 판단과 환자 소통에 역량을 쏟습니다. 어느 분야든 패턴은 같습니다. AI가 속도를 담당하고 인간이 방향을 담당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도태되는 게 아닙니다. AI를 단순 도구로만 쓰는 사람이 도태됩니다. AI에게 질문만 던지는 사람과 AI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는 사람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 격차가 임금 격차로, 기회 격차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특히 이 경고가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성실함은 다른 모습입니다. 더 영리하게 설계하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높은 층위의 결과물을 내는 것. 노력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성실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꺾은 도구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접 손에 쥔 겁니다. AI 시대의 생존자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새 판의 룰을 받아들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지금 어떤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